2024년 9월 8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 다시 또 재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야간 시장 기준의 전 저점을, 그러니까 최근의 저점을 도달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마 지금부터 다시 공포가 9월, 10월 동안 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시장이 텀블해야 솔직히 9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건데, 금리 인하의 폭이 0.5가 되면은 다시 튕겨 올라갈 건데 0.25가 되면 시장은 그냥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연준이라고 하면 0.25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CDS는 그 금요일 기준으로 33 그대로 유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태고 원달러율은 다시 여기 저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가장 근원이 뭐냐면 엔화가 가치가 상승이 되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계 기업에서 신용 위험은 가계 기업의 신용 위험이 확대가 전이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확대 전망입니다. 대출 수요도 늘어날 거고요. 신용대출 가산금리가 최대 10배 차 이상 난다는 거 산정 방식의 깜깜이고 그다음에 TMF 사태에서 카드사에서 결제 위험의 책임 강화가 추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엔화가 올라갈 때가 그 최근에 언제였냐면 1995년입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동남아가 힘들어지면서 동남아에서 위기가 오고 우리나라가 1997에 IMF가 맞이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IMF를 맞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위치에 해당되는 나라가 동남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국가들이 흔들리면서 세계적으로 한번 요동을 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필두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괜찮은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들이 이제 내려가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거고 연준이 0.5를 내려주면 우리도 0.25 이상은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게 긍정적인데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은행주 가계대출 규제에 외인 대거 매도, 그 다음에 집값 굉장히 위험한 구간, 제발 좀 사라.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저도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에서 1주택 가시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리 조정을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로금리 상태였을 때도 우리나라 금리가 3.3이었습니다. 대출금리가. 그거 고려하면서 변동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힘듭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있고요. 그 다음에 캐피탈도 부실해요. 이 제2금융권으로 위험이 다 전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저축은행 사태 2가 한번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제2금융권입니다. 민간부채 부실화 위험 수준이 상당히 높고 이거를 이 표를 봐도 급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 대출이 우선이다라고 했지만 기업 대출을 함부로 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금융사 여기다 투자하는 은행들도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다음에 기업 파산 창건 육박이고 10년 내 최고죠. 이걸 막는 방법은 저는 아무리 봐도 추경밖에 없습니다. 이걸 추경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미국. 그래서 경제 그 미국처럼 안 하고 안 따라가면 다 힘들어져요. 고금리 상태에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20%의 수익을 가져가는 나라들이 있어요. 10% 이상. 그런 나라들은 5%의 금리일 때 땡큐인 거죠. 자기 자사에 계속 투자하면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양극화로 갈려지면서 기업들도 같이 무너지는 시점이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착륙은 이 기업들 살아남는 거고, 편안하게 성장하는 거고, 경착륙은 얘도 다 같이 한번 빠개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올해 9월, 10월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년에 올 수 있는데, 내년에 오면 점점 미룰수록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AI 역습에서 중임금 노동자의 실업이 일어날 겁니다. 고임금, 슈퍼 고임금이 아닌 요 중간계층의 개발자들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우리나라 추경은 꼭 필요합니다. 이걸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진짜 이걸로 방어해야 되고 25만 원을 안 받으면 25만 원 안 받아도 좋아요.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그냥 저소득층 25만 원 지원하는 정책으로 받아버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추경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금은 더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냥 전체 예산 650조거든요. 650조에 10%까지도 바라지 않습니다. 바라는 총 금액은 얼마냐면 한 5%, 그러면 얼마냐면 30조 정도 되거든요. 이거 추경해야 됩니다. 부채 두려워하지 맙시다. 100%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미국발 경제 침체 공포가 그대로 있고 경기 침체와 미 대선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나스닥 3% 이상 떨어지고 있고 이게
양극화가 되고 있고 투자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화인데 살아남는 기업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시그널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금리 인상 시작했고요. 지금 그 0.25까지 올라간 거 그대로 돼 있죠. 그래서 0.25까지 성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캐나다 연준도 내렸죠. 이게 내린 건 잘한 겁니다. 미 연준이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7월 26일 날 작년에 올리고 난 다음에 서 있는데 지금 이제 1년 됐으니 1년 넘었죠. 그러니까 0.5를 내려줘야만 시장은 환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있고 그래도 경외감입니다. 엔캐리 시대는 전문다. 그래서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엔화는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엔화 강세의 전망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 오를 것 같고요. 저는 그 포인트까지 ETF 살펴보시면 올라가거든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본처럼 중국도 거품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요게 양대 국가의 성장을 이끌었는데 중국이 힘들어지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지는 거고 엔화는 그대로 또 올라가니까 또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재고조되고 있고 바닥을 찍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우호적인 이야기만 하겠죠. 지금은 어 성장하는 새로운 신도시가 올라가는 거지 구도심에 성장하는 데는 서울 수도권이 좀 특수하게 창업 생태계 잘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에도 이런 생태계 안 만들어지면요. 그냥 다 빠개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이란과 연결해서 보면은 휴전협상 압박을 하지만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하마스랑 이스라엘 계속 이런 거 이제 강력 교찬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헤즈볼라 공격 계속 공세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겠죠. 중동 확전 위험 다소 완화가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이고 이란은 복지부동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한번 부딪힐 때 크게 부딪힐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좀 세게 반응하다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란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 것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아요. 무기 수출 일부 중지했다는 것 자체도 이스라엘한테 이제 이거 그만하라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정권을 위해서 방어 수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1995년도로 다시 회귀했다. 그래서 97년도쯤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역할을 하는 IMF가 되는 국가들이 여러 개 나와야 된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나오면 진정한 지금의 순환 사이클에서 바닥 사이클이 이제 끝나는 거고 이때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짧게는 9월, 10월 동안에 이제 다시 매수의 구간으로 다시 들어왔긴 했습니다. 매수의 구간 다시 들어왔는데 10%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위험 점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